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언제쯤 매도가 오냐. 오늘 한국가스공사 같이 어떤 거는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와요. 어떤 거는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 가격대가 왔냐 안 왔냐에 따라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이브를 요번 급락 때 사셨대요. 지금 왜 하이브를 제가 설명하냐면 두 분이 계세요. 이거를 38만 원에 사갖고 지금 물려 계신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24만 원에 사갖고 지금 수익이 나신 분. 한 분은 이거 지옥이고 한 분은 이거 또 어디서 파냐 고민하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 위치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얘가 최초 시작점은 2020년도 10월 종합주가는 2020 삼성전자 56,000원대 얘 13만 원이었습니다. 13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200%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승 에너지가 나왔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폭의 중심값이 얼마냐면 28만 원입니다. 오늘 현재예요. 이것도 저점에서 100%가 오른 수치입니다. 그 다음이 하락삼각형입니다. 실제 22만 원까지 빠졌어요. 고점에서 46% 뺐습니다. 반토막까지 냈습니다. 거의. 거기에 반이 32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려고 그러면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라가길 빌겠죠. 32만 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에너지 나와야 돼요? 40% 올라야 됩니다. 40%. 그러려면 요 25% 능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갖고 계시면 27만 7천 원, 전 28만 원 대듭니다. 이거 지지 못하면 30만 원 안 가더라도 50% 팔아요. 마치 아시아나항공 22,000 팔아갖고 19,000원대 다시 껴넣듯이 25,000원, 3만 원을 바라는데 안 오고 다시 쌍바닥 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못 맞춰요. 그걸 50% 끊었다 갑니다. 근데 그 전략은 밑에서 산 사람 얘기입니다. 위에서 저기 38만 40만 원 물리신 분은 거기서 대응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좀 끊어갖고 다시 갈래. 그럼 물량을 그러면 30% 정도나 대드 잡으십시오. 밑에서 하신 분은 50 내지 70% 갖고 회전하는 거고요.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시간을 봐요. 가격의 중심도 보지만 얘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고 전에 올랐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단순하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강하려면 상승폭의 75% 능선 깨면 안 됩니다. 지금 LG이노텍, 코리아서킷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 근데 LG이노텍은 깼어요. 코리아서킷는 강하게 지지하려고 폼 잡아요. DB하이텍은 상승폭의 중심까지 뺐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반등신은 어떤 거는 반까지만 떨어진 게 반까지만 가고 떨어지는 게 있고 25% 능선도 못 가는 게 있고 떨어진 거에 거의 7, 8부 능선까지 대반등 주고 50% 중심이 지지되면서 직전 고점 뚫는 것도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게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가장 나쁜 거 4번 천차만별일 거라고요. 그럴 때 하락폭을 일로 놓고 실제로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8만원 대듭니다. 28만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세요. 밑에서 하신 분은 70%까지. 근데 이거를 35만원 이상에서 물려겠어요. 대응할 자리 아니에요. 적어도 30만원 올 때까지 기다려요. 120선 돌파할 때까지. 그럼 그게 오겠냐? 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시간이 오래 한번 예를 들어서 5월달에서 7월달 사이 요번에 뚫으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거고 그게 누가 결정하는데 전체적인 지수 그 다음에 리오프닝 속도 얘네들은 때
BTS 콘서트도 하고 막 이제 그 에너지가 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35만 원 가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만 원 가려면 얼마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되나? 바닥에서 50%에서 60%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3, 40%는 쉬워도요. 하이브가 50%에서 70% 에너지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적어도 찬바람 날 때까지의 시간 감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하락한 종목이 대반등 때는 25% 능선에서 꺾이는 게 있고 50% 능선에서 꺾이는 거 있고, 지금 하이브가 지금 25% 능선 살짝 넘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걸 에너지라고 봅니다. 작용 반작용, 하락한 비율, 대반등 비율.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종목별 에너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제가 2월 17일 날 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급락한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것들 2월 17일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쌍봉 찍은 날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373 찍은 날이요. 여기서 탁 치고 나가면 뭔가 새로운 N자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쌍봉 나와서 지금 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빨간색 십자가 딱 핀 자리가 2월 17일입니다. 그때 에코프로입니다. 그때 에코프로요. 저기 작년 11월 10일부터 1월 28일 날까지 빠진 다음에 대반등 중인데 각도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 볼 때까지 참겠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탄력받으려면 엔솔이 빠지는 게 멈추거나 시장이 안정돼야 돼요. 그럼 2월달 아니라고요. 3월에서 5월 코스예요. 근데 떨어진 거에 반이 얼마냐? 10만 9천 원입니다. 이거 80%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장이 2차 전지로 지금 엔솔이 40만 원짜리가 55만 원에서 65만 원 막 치고 나가고 다시 또 에코프로만 가요. 에코프로 테슬라 가고 뭐 자동차가 막 가고 전장 2차 전지 뭐 이런 게 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저 25% 능선이 얼마예요? 83,000원. 제발 여기만 해도 와라. 팔자 보자. 거기 오면 때리겠다.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7만 원만 안 깨면 그냥 대반등 에너지는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뭐 오늘 조정하든 말든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위메이드는 전에 14만 원, 15만 원을 때렸는데 9만 원대에서 돌았습니다. 얘도 25% 능선. 그러니까 왕창 반토막 이상 부러진 거는 반도 바라지 않아요. 반도 바라지 않았어요. 25% 능선. 그게 3, 40% 올라야 됩니다. 그 에너지로도 나와야 뭔가 다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오는데도 한 달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을 잡아야 돼요. 3, 4, 5. 그래서 위메이드 갖고 계신 분, 뭐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 카카오 갖고 계신 분, 작년 11월 달에 뭐 이쪽 섹터 물리신 분은 상반기는 도 닦으셔야 돼요. 물리신 분은 그리고 요렇게 직전 저점 60% 70% 빠질 때는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물 탈 때 이럴 때 물 타는 겁니다. 근데 물 탈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역발상 전략으로 이런 투매 나올 때 거의 반토막 낸 거는 공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든 오히려 하세요. 제가 에코프로 15만 원 하지 말라고 그랬지 5만 8천 원, 6만 원 때는 오히려 떨어진 칼라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카카오 얘가 바닥 들어와야 돼요. 얘는 이쪽 섹터에 어떤 면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얘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17만 원에서 8만 2천 원. 그러면 반 정도 올라가면 12만 7천 원입니다. 이게 50% 올라야 돼요.
50%이 시가 상위 종목이요. 그럼 인덱스 펀드라든지 뭐가 이게 에너지가 확 들어와요. 6개월 봅니다. 6개월. 6월 달은 무조건 지난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가격이 얼마예요? 10만 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만 원 정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원. 그리고 얘는 데드 잡으라고 그럽니다. 9만 원 데드. 10만 원 기다리는데 9만 원 깨면 반 끊어. 그리고 다시 또 쌍바닥인지 8만 5천이 지지하는지 그거 맞추면서 싸워봐. 이게 카카오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DLENC. 우리가 3년 이상 시간 여행하자. 요번에 금년도 최고가가 15만 9천 원, 52 최고가, 저가가 10만 6천 원, 중심값이 13만 원입니다. 요거 13만 원 중심 가는데 20%만 가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카카오는 50% 넘어.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하루만 대우 조선해양 20% 하루 만에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이거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중심을 언제 뚫느냐. 근데 13만 원이 뭐예요? 120선입니다. 그래 아직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금년도에 아직까지 발주 수준 이게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다 공이 비슷한 종목들입니다. 오히려 금년은 여러분들 어떤 분은 13만 원에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11만 원에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14만 원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요 진폭이 고가 저가가 50%입니다. 저 15만 원 돌파할 때 새로운 파동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시간여행 주도주로 집중해드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DLENC. 진폭만 보세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IT, LG, 이노텍입니다. 18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이 시가가 120%나 올랐어요. 그럼 중심이 얼마예요? 28만원입니다. 그게 딱 122선입니다. 요번에 여기까지 조종했다 갈지 아니면 30만, 32만에서 찌글거리다가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요? 지금 75% 능선은 깼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5만 저항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5만원대 안 팝니다. 그럼 얘는 누구한테 물어요? 삼성전자한테 물습니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뿌려봅니다. 10월부터 주도한 겁니다. 허리가 DB하이텍이고요. LG노텍 코리아 서킷 칩솔미터가 10월부터 더블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거를 4등분 해갖고 어떤 건 75% 능선, 어떤 거는 50% 중심가까지 흔들었다가 하나 보셔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거는 그냥 냅두세요. 중심 돌파할 때까지.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대장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삼성전자 죽이는 장에서는 IT 안 보내요. 그래서 얘네들은 10월 13일 기준으로 움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제 이 그림들 한번 보세요. LG이노텍입니다. 아직까지 하락이에요. 코리아 서킷가 제법 좀 움직여요. 근데 고점은 아직까지 못 돌아요. 그러니까 얘는 25,000원과 3만원에 갇혔어요. 칩셈이돼요. 우리가 21,000원, 2,000원 샀는데 더 빠졌어요. 냅두라고 그랬습니다. 18,000원 올 때. 그리고 또 22,000원, 24,000원 와도 냅둡니다. 얘는 27,000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그럽니다. 그게 언젠데? 삼성전자 75,000원과 77,000원 돌파할 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렇게 어떠한 흐름, 그 DB하이텍도 보세요. 121선까지 DB 121선까지 빠졌어요. 65,000원, 85,000원, 75,000원 중심. 요게 3개월 걸리는지는 이놈한테 물어보자. 이 사이트 들어오기가 힘드신 거 어떻게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무자한테 전화하시죠. 실무자하고 거기 컴퓨터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그거는 실무자한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분석만 하고 전략 짜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요 75,000원이 쌍봉이죠. 70,000원 저점은 높아가요. 근데 오늘 이제 72,000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4등분, 여기도 4등분 한번 보시죠. 79,600원과 71,000원의 중심값 75,4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25% 능선, 그동안은 지지했어요. 10일, 15일 날. 오늘 그걸 깼습니다. 그걸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거 71,000원과 73,000원에서 저점 잡고 다시 75,000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거 카운팅 해야죠. IT 갖고 계신 분은. 요 카운팅이 전체적인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식담보, 제가 틈틈이 이런 자료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주식 담보 잡는, 이 원래 주식 담보 잡는 거는 대부분들 그 대출 받은 거 만기 연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에 좀 냄새가 나는 게 삼표 시멘트, 아시아 종묘, 요런 것들이 이제 한세 실업,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추적을 안 하면요. 조선내야 요게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게 삼표 시멘트하고 아시아 종묘. 옛날에 그리고 여기에 이 달러이자 쓰는 애들 있어요. IHQ 11%, 디딤 12%. 전에 PHT 그 13% 쓰는 애들, 13% 쓰는 애들. 그거는 1,400원대 500만 원에 1,000만 원만 해라. 그래서 2,000원 가갖고 다 털어라 그랬죠. 만약에 이게 달러이자 쓰는 애들은 급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가 뭔가 그러려는 애들, 그건 절대 1억 기준으로 10% 넘기지 마세요. 이게 투기주예요, 투기주. 오히려 조선내화나 한세실업, 아시아종묘 이런 것들은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디딤이나 이런 13% 이자 쓰는 회사는 주가는 갑자기 뭐 30에서 어떤 건 더블 갈 수도 있어요. 이 담보가치 높여갖고 뭐 심지어는 유상증자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하려고 그 의지로 머니게임하고 또 작정군들이 붙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이 조달 비용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전에 한번 1월 초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틈틈이 이제 냄새가 날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뭔가 징후가 있을 때 나오는데, 이때 연초에 아시아 IS 동서가 돈을 빌립니다. 한샘이 돈, 이건 뭐 또 일부 넘기는 것도 있는데, 제가 IS 동서하고 두 가지 PHC 두 가지 갖고 샘플링을 딱 해드렸죠. IS 동서 이거 냄새 나네요. 그때가 4만 원입니다. 초익. 그래서 55,000원 게임 끝내드린 겁니다. 이것도 담보가치, 이것도 이제 팔로더맨, 이제 이거 다 뒤지 갖고 이거 그냥 담보대출, 단순 담보대출은 그냥 제외시켜요. 근데 냄새 나는 거는 가끔가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때 IS 동서 얘기해 드렸고, PH 13% 났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랬죠. 남들은 1%에서 3% 조달인데 얘네들은 13%. 그때가 1,300원, 1,400원. 이제 그 이에 주가입니다. 2,000원대 다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것들 조달 비용은 갑자기 거래 정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투기 줍니다. 파세요. 아니 2,000원대 다 팔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들고 있어요? 왜 아직 들고 있죠?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끝났어요, 게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새롭게 조달하는 IHQ나 하세요. 요거 팔아갖고 오늘 조달 새로 들어오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 또 뭔가 또 뭐 무슨 짓 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천씩 해도 되는 종목이 IS 동서였습니다. 요때가 빌릴 때가 4만원, 4만 2천원이었어요. 그래서 5만 5천원대 끝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롯데관광개발도 뭔가 이거 그러니까 돈 빌리는 거랑 리옵 뭔가 끌개가 앞으로 있을 거랑가 겹칠 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또 한번 보죠. 오늘 담보 잡은 애들, 어제 오늘 담보 잡은 애들. 주담이라는 거는요, 간단히 해서 돈을 잡고 주식을, 대주주는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가치, 대주주의 거버넌스는 담보 가치입니다. 여기 오늘 명단 보세요. PHC보다는 저는 지금 11%의 돈 빌리는 IHQ나 디딤, 뭔가 얘네들 말하면 조금 하면 똥줄 타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거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에서는 조선내와 삼표시멘트, 한세시럽은 왜 안 하냐, 미니미 리오프닝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시아종묘, 삼표시멘트입니다. 얘네들이 돈을 주담 이제 불러갖고 뭔가 요것도 IS 동서같이 되는지 앞으로 3개월 후에 딱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 2, 3개월 후에 요게 이제 바퀴벌레 이론입니다.